가슴 큰 사람들은 진짜 어깨랑 목 통증을 달고 살잖아요. 가슴 무게만 줄어도 거북목이 낫는다던데 진짜 그런가요? 그럼요, 피디님. 1kg 아령 2개를 목에 걸고 하루 종일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깨는 말리고 목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실제로 가슴이 큰 분들은 1kg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게를 매일 짊어지고 사시는데요. 이 상황에서 가슴 무게를 줄이지 않고 목 교정만 하게 되면 앞에서 계속 당기고 있는데 뒤에서 밧줄로 당기는 힘겨루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매일 무겁게 짊어지던 아령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앞쪽 무게를 덜어내면 우리 몸은 뒤로 당기던 긴장, 그 보상 기전이 풀어지게 되는데요. 원인 제공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교정 치료를 들어가면 굳어있던 경추가 자연스럽게 정위치를 찾게 되는 거죠. 진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가슴이 막 작은 편은 아니라서 거북목이랑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을 다녔었는데 치료받을 때는 괜찮다가 치료 안 받으니까 그냥 바로 다시 통증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피디님.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재발의 굴레예요. 병원 가서 도수 치료 받고 추나 받으면 그 순간엔 시원해지죠. 근데 내 몸은 여전히 그 무거운 아령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참 정직한 게 앞에서 계속 당기는데 뒤에서 근육만 풀어놓으면 몸은 중심을 잡으려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목과 등을 긴장시켜요. 근육을 풀어준 게 오히려 독이 돼서 더 심하게 뭉치기도 하죠. 가슴 사이즈를 줄여서 물리적인 하중 자체를 제거를 하면 피디님이 겪으셨던 금방 다시 아파지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몸이 뒤로 버텨야 할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실제로 가슴 축소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보통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게 통계의 함정이에요. 가슴이 커서 고통받는 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정말 많거든요. 부해 보이거나 오태가 나지 않는 등의 그런 미용적인 고민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심한 어깨 통증이나 가슴 밑 피부 질환 이런 데 때문에 좀 가볍게 좀 살고 싶다 그러면서 절실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또 가족이나 지인들이 시술받고 많이 가벼워지니까 소개로 오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정말 많고요. 사실 가슴 축소라고 하면 다들 성형외과부터 떠올리시잖아요. 한의원을 찾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흉터 걱정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가슴 축소 수술은 전신 마취에 피주머니도 차야 되고 팔도 한동안 못 쓰게 되는 큰 수술이에요. 직장인이나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긴 시간 내기가 사실 어렵죠. 그리고 미혼이신 분들 나중에 모유 수유 못할까봐 사실 수술 굉장히 많이 망설이시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또 마취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안전한 대안으로서 한방 시술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한방 시술은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아무래도 침습적인 시술이라서 모세혈관 찌르면서 멍이나 붓기, 통증, 그리고 또 긴장하면서 오는 일시적인 기력 저하, 또 케이스를 보면 가슴 축소하러 이제 왔는데 하필 이제 생리 중이었다. 그럴 때 처음 침을 맞는 경우 아무래도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더 출혈이 길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시간 지나면 사라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8년 넘게 가슴 축소 시술하면서 겪었던 소위 말하는 부작용은 정리하자면 이 정도였고요. 단 한 케이스에서 가슴 축소 약침에 대한 피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주사액이나 약침액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게 침을 맞는다고 어떻게 그 무거운 가슴이 가벼워질 수가 있죠? 침으로 지방을 분해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가슴은 지방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유방은 지방과 유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방 1kg 대 근육 1kg 크기 이제 비교하는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근육이나 유선 같은 조직이 지방보다 훨씬 무겁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큰 분들은 이 유선 조직이 촘촘한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단순히 지방만 분해하는 건 아니겠네요? 맞아요. 한방 시술은 기본적으로 지방 분해도 하지만 단단하게 뭉친 그 유선 조직과 부종을 풀어주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침과 약침으로 꽉 뭉친 조직을 풀어주면 노폐물이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가장 먼저 가슴이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한방 가슴 축소 시술은 단순히 지방이 많은 분들한테 더 유리한 걸까요? 아니면 유선이 많이 분포된
된 분들도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지방 위주의 가슴인 경우에는 확실히 더 빠르게 가벼워지고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유선 조직이 크고 많은 분들도 유선과 그 주위 지방과의 결집을 풀어내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치밀 유방이 심한 분들이 유선이 풍부하고 또 활동도 활발하다 보니까 세포의 변화나 분비 생성 과정도 많아져서 석회화도 발생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한방 가슴 축소 시술 이후에 오히려 검진 시 석회화도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석회화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이 시술을 저는 권하지 않지만 순환을 도와주니까 나타나는 그런 긍정적인 부가 효과인 셈이죠. 선생님, 근데 그럼 석회화 말씀하셨는데 석회화가 뭐예요? 유방 석회화는 유방 조직 내에 칼슘 성분이 쌓여서 엑스레이 촬영했을 때 하얀 점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해요. 사실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에 8명이 겪을 정도로 아주 흔한 현상이고요. 석회화 자체가 곧 질병은 아니고 원인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유방 조직이 자연스럽게 퇴화하거나 유방 분비물이 원활하게 이제 배출되지 않았을 때 혹은 염증을 앓았던 흔적으로 남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이 하얀 점의 모양과 분포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크고 둥글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대부분 양성으로 진단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반대로 모양이 이제 불규칙하고 아주 작은 점들이 막 한 곳에 5개 이상 촘촘히 모여 있다. 그러면 이제 미세 석회화라고 하는데 이 중에 약 20% 정도는 초기 유방암의 신호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결국 석회화가 발견했다고 해서 이게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암으로 가는 신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유방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평소에 유선 순환이 잘 되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되죠. 그럼 축소 시술은 보통 몇 회 정도 받아야 체감이 오나요? 사실 이제 축소 시술은 제가 보통 프로그램 짤 때 10회, 15회, 20회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프로그램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빠르게 느끼는 분들은 1, 2회차에도 가슴이 가벼워지거나 말랑말랑해지는 거 느끼십니다. 변화에 둔감하신 분들도 프로그램의 50%가 넘어가면 대부분 가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운동해서 살 빼면 가슴도 빠지는데 굳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가슴만 먼저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도 가슴은 전혀 줄지 않고 또 본인이 가장 원치 않는 곳,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체만 빠지다던가 밑가슴 둘레와 유두 사이 둘레가 같이 줄어들면서 가슴의 그런 볼륨감은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슴이 큰 분들은 대체로 하체가 이제 마른 체형이 많은데 다이어트 하면 가슴은 그대로고 다리만 더 가늘어져서 체형 불균형이 더 심해지죠. 한방 가슴 축소 시술은 말 그대로 가슴에 집중한 시술이고요. 가슴 볼륨 사이즈를 줄이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시술이에요. 가슴 축소 시술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병행하면 가슴부터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슴 축소 시술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더 큰 효과와 건강을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도록 저는 조언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근데요, 사이즈가 줄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슴이 처지진 않나요? 가슴 사이즈가 줄면서 다소 탄력이 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특히 30대 중반 이후 분들은 이게 사실 가장 큰 걱정이실 건데요. 10대, 20대는 탄력이 좋아서 금방 탄력이 붙지만 30대부터는 피부 탄력 자체가 약해지고 또 쿠퍼인데도 노화되기 때문에 처지는 느낌을 좀 더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축소 시술과는 별도로 가슴 리프팅 시술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 30대 이상의 축소 시술을 하시는 분들은 80% 이상이 리프팅 시술까지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유수유 하신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가슴이 크게 부풀었다가 단유하면 정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레지고 처지기가 쉬운데요. 특히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단기간에 억지로 단유하는 경우에는 천천히 단유하신 분들보다도 더 가슴이 이제 급격하게 처지게 돼요. 이런 경우에도 가슴 리프팅 시술을 받으면 리프팅과 타이트닝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가슴 무게를 덜어내면 거북목도 나올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같이 하게 되나요? 가슴 축소를 위해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 경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 등의 문제가 있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가슴 축소 시술을 통해서 가슴이 가벼워지는 동안 그동안 무게를 지탱하느라 휘어버린 척추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추나요법과 체형교정침, 부항 등의 한방 치료로 목과 등을 가볍게 정위치로 돌려놓고요. 무게
무게라는 근본 원인이 사라졌을 때 교정이 들어가니까 치료 속도가 훨씬 빠르고 유지도 잘 되겠죠. 어깨 통증이나 손저림 현상들도 자연스럽게 호전돼요. 마지막으로 한방 가슴 축소 시술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술 없이 정말 이게 가능할까? 고민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컵인 분부터 C컵인 분들까지 각각의 이유로 가슴을 줄이고 싶은 정도도 다 다르고 각자의 목표치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건강하게 가벼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흉터나 마취 부작용 걱정 없이 내 몸을 아끼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그 바람을 이뤄드릴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알아보시기도 전에 무조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방법이 무엇인지 시술과 수술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유리한방의 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